노인들이 계좌만 많지 잔고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조용히 한 노인의 인생을 건드렸습니다. 78. 평생을 일해 만든 수십 개의 회사. 수천 명의 삶이 걸린 통장들.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지요. 대신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법인 계좌 전부 해지하겠습니다. 총액 5천억 원. 이 한마디가 은행 하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트로트입니다. 편안히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늦가을 저녁입니다. 도시는 하루의 소음을 정리하듯 조금씩 가라앉고 있지요. 골목 안쪽 오래된 한정식 집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노인이 있습니다. 78 박정호. 허리는 곱고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은 없어요. 회색 코트, 단정한 구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시선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집의 단골입니다. 십수년째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늘 먹던 걸로 주세요. 짧은 말. 주인은 고개만 끄덕이지요. 박정호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아요. 그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숨을 고릅니다. 이 시간은 그에게 보상 같은 것입니다. 하루를, 아니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지요. 잠시 후 옆자리에 젊은 남자 둘이 앉습니다. 정장 차림, 넥타이는 느슨합니다. 명찰은 없지만 말투와 자세에서 알 수 있지요. 은행원입니다. 처음엔 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엔 속삭임, 그리고 점점 커지는 목소리. 요즘은 이런데도 어르신들이 오시네. 연금으로 무리하시는 거 아냐? 박정호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지요. 숟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박정호는 평생을 이 도시에서 보냈습니다. 떠날 수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지요. 20살에 트럭 한 대로 시작했습니다. 운송업이었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쉬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약속을 먼저 배웠습니다. 사람을 남기면 길이 남는다는 것도요. 30에 첫 회사를 만들었고 40에는 건설, 50에는 식자재,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넓혀갔습니다. 직원 월급이 밀릴 때도 있었지요. 그땐 자신의 통장을 먼저 비웠습니다. 불평은 없었습니다.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부를 과시하지도 않지요. 다만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존중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간들이 아무렇지 않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노인들 계좌만 잔뜩 만들고 잔고는 얼마 안 되잖아. 맞아. 법인 계좌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솔직히 해약 좀 해주면 우리도 편한데. 젓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박정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빛이 아주 잠깐 낮아집니다. 그는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 나이까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나왔을까. 그런데도 겉모습 하나로 판단되는구나. 젊은 은행원 중 하나가 힐끗 쳐다봅니다. 시선이 마주칩니다. 잠깐, 아주 짧은 순간. 하지만 그 눈에는 사과도 예의도 없습니다. 박정호는 남은 음식을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계산을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꾸짖지 않지요.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차갑지만 맑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서재로 향합니다. 서랍을 엽니다. 통장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인생입니다. 박정호는 그 앞에 조용히 앉습니다. 아직 아무 결정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아주 오래된 신뢰 하나가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곧 은행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박정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저녁 식당의 소리가 자꾸 떠올랐지요. 웃음, 가벼운 말투, 아무 책임도 없는 표정. 그는 화가 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는 허전함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을 오래 상대해온 그는 압니다. 물에는 분노보다 실망을 먼저 데려온다는 것을요. 새벽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서재 불을 켭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꺼내놓은 통장들이 그대로입니다. 법인 이름이 적힌 통장, 지역 이름이 들어간 계좌, 오래된 글씨들. 박정호는 한 권을 집어듭니다. 천천히 넘깁니다. 잔액보다 먼저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 돈을 맡긴 이유는 단순했지. 안전할 거라 믿었으니까. 그는 처음 거래를 시작하던 날을 떠올립니다. 지점장은 악수를 했고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 신뢰가 어젯밤 한 젊은 직원의 말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박정호는 은행으로 전화를 겁니다. 지점장님 계신가요?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잠시 후 지점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반갑고 공손합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직원 교육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짧은 정적. 지점장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합니다. 물론입니다.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직원이 손님을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지점장의 숨이 한 박자 늦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박정호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만 말합니다. 어제 저녁 젊은 직원 두 분이 노인은 계좌만 많고 쓸모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전화기 너머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납니다. 혹시 오해이신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박정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점장은 급히 수습하려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요? 박정호가 되묻습니다. 사과입니까? 아니면 교육입니까? 말끝이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말을 고릅니다. 회장님, 그 아이들은 아직 젊고 젊음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 순간 박정호는 깨닫습니다. 이 대화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겠구나. 그는 전화를 정리합니다. 확인만 하십시오. 그 말만 남깁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그는 한참을 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후가 되도록 은행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박정호는 알게 됩니다. 조직은 개인의 불편보다
관성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을요. 그는 후계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짧게 말합니다. 내일 오전 나랑 은행에 가자. 무슨 일 있으십니까? 확인할 게 있다. 그뿐입니다.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통장들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이건 분노가 아닙니다. 보복도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다음엔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겠지. 박정호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말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해가 저물 무렵 그는 결심합니다. 내일 이 통장들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의 시선이 통장 맨 위에 머뭅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빛은 분명합니다. 결심하기엔 좋은 날씨지요. 박정호는 현관에서 잠시 멈춥니다. 구두끈을 고쳐매고 거울을 봅니다. 얼굴엔 특별한 표정이 없습니다. 화도 흥분도 보이지 않지요. 다만 단단합니다. 오늘은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차 문을 닫는 소리가 짧게 울립니다.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입니다. 그 속에서 박정호만 다른 시간에 서 있는 듯합니다. 은행 앞 자동문이 열립니다. 실내 공기는 일정합니다. 늘 그렇듯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 수십 년 드나들던 장소입니다. 그의 뒤에는 후계자가 조용히 따라옵니다. 말은 없습니다. 서로 눈만 마주칩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신뢰가 오갔던가. 그는 창구를 향해 걷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듭니다. 그 순간 아주 짧게 표정이 굳습니다. 박정호는 압니다. 그 얼굴을요. 어젯밤 그 한정식집에서 웃고 있던 그 젊은 은행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박정호는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지퍼를 엽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냅니다. 통장, 또 통장, 그리고 또 하나. 탁, 탁, 탁 소리가 쌓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입니다. 직원이 침을 삼킵니다. 이게 모두 법인 계좌입니다. 박정호의 말은 짧습니다. 전부입니다. 직원의 손이 멈춥니다. 펜이 떨어집니다. 해지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공기가 변합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점장이 급히 나옵니다. 숨이 가쁩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박정호는 서 있습니다. 앉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선을 긋습니다.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지점장의 말이 났습니다. 박정호는 그를 봅니다.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어제 당신 직원이 노인은 계좌만 많아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지점장의 눈이 흔들립니다. 확인 중이었습니다. 확인은 어제 했어야지요. 후계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이미 다른 은행과 이체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전액입니까? 전액입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구나. 박정호의 마음속에 아주 짧은 흔들림이 지나갑니다. 수십 년의 관계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니다.
이건 파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절차는 시작됩니다. 직원들은 바빠집니다. 전화가 오가고 서류가 쌓입니다. 은행은 움직이지만 어딘가 멈춘 듯합니다. 박정호는 기다립니다. 말없이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돈이 아닙니다. 자존심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같은 말을 듣지 않게 하려는 것. 지점장이 다시 다가옵니다. 회장님, 조금만 시간을. 박정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젊은 은행원에게 잠시 머뭅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나? 은행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박정호는 느낍니다. 이 선택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은행도 사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합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날 아침 은행의 시간은 분명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더 큰 폭풍의 시작이 됩니다. 은행 안이 소란스럽습니다. 전화벨이 끊이지 않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들이 겹칩니다.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체 규모가 확정됐답니다. 전액 맞답니다. 박정호는 창구 앞에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변은 바쁘게 흔들리는데 그만 고요합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닦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가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박정호는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또렷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입니까? 그 말에 주변 공기가 뚝 끊깁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발을 떼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젊은 은행원입니다. 얼굴이 하얗습니다. 그는 이 자리가 자신 때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은행원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장난이었습니다. 그럴 뜻은 아니었습니다. 박정호가 천천히 그를 봅니다. 아주 가까이서. 장난이요. 낮게 되묻습니다. 당신 인생도 누군가의 장난이었습니까? 은행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점장이 급히 끼어듭니다. 회장님,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요? 그 직원은 중징계하겠습니다. 젊은 은행원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지점장님, 박정호가 손을 듭니다. 짧게, 단호하게, 그만두세요. 모두가 멈춥니다. 저는 한 사람을 자르라고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집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다는 건 이 조직 어딘가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뜻입니다. 지점장의 입술이 굳습니다. 돈을 맡긴다는 건 신뢰를 맡기는 겁니다. 그 신뢰를 사람을 깎아내리며 관리합니까? 젊은 은행원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박정호가 말을 끊습니다. 당신은 결과입니다. 순간 젊은 은행원이 고개를 숙입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제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 말이 은행 안에 짧게 울립니다. 침묵이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키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립니다. 박정호는 한 발 물러섭니다. 오늘 여기서 많은 걸 잃겠지요. 지점장을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봅니다. 하지만 이걸 잃지 않으면 다음엔 더 큰 걸 잃습니다. 그는 가방을 닫습니다. 지퍼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상하리만큼 이체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회장님, 멈추지 마십시오.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입니다. 젊은 은행원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박정호는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은행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숫자로가 아니라 사람으로.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춥니다. 이제 이 선택이 어디로 갈지는 저들이 결정할 일이다. 문이 열립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날의 진짜 대가는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시는 다시 평온해 보입니다. 은행 앞을 오가는 사람들도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정호의 시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재창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한동안 밖을 바라봅니다. 은행을 나서던 순간이 아직 생생합니다. 문이 닫히던 소리, 빛이 바뀌던 느낌,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통쾌함도 없습니다. 마음에 남은 건 조용한 공백입니다. 사람 하나, 조직 하나가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지.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옵니다. 새로 정리된 통장 한 권이 단정히 놓여 있습니다. 아직 숫자는 적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볍습니다. 며칠 후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은행 지점장 이름입니다. 박정호는 바로 열지 않습니다. 차를 한 잔 따르고 의자에 앉습니다. 봉투를 열자 단정한 글씨가 보입니다. 사과, 반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보고, 직원 교육이 시작됐고 고객 응대 매뉴얼이 바뀌었으며 젊은 직원은 현장을 떠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는 내용. 박정호는 편지를 덮습니다. 사람은 정말 바뀔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합니다. 그는 떠올립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었음을,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를 작게 만든 순간이 있었음을, 그날의 선택이 벌이었는지 기회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압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후계자를 부릅니다. 은행에 다시 가보자. 짧은 말입니다. 설명은 없습니다. 은행 문이 열립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섭니다. 이번엔 눈을 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손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지점장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변화는 시작입니다. 박정호가 말합니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지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부드럽습니다.
계절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후계자가 말합니다. 회장님, 모든 걸 끊어낼 수도 있었는데 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까? 박정호는 잠시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나도 그만 멈추게 되거든. 그는 창밖을 봅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사람들, 돈은 숫자지만 통장은 인생이야.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이 다시 생겼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집에 도착해 그는 새 통장을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이번 일은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시작이고 누군가에겐 경고이며 누군가에겐 조용한 배움일 뿐입니다. 박정호는 그저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일도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으며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방식이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옛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